원천 4대 보험 관련 질문인데요. 4대 보험 가입과 프리랜서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,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초기에 우리 교육 초기에 많이 했던 거예요.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일단 4대 보험료율이 10% 어떻게 보면 부가세잖아요. 부가세 너무 많아서 이런 질문이 있는 건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더 올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또 내는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긴 해요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로도 신고하고 급여를 낮춰서 신고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급여를 낮춰서 신고한다고 했을 때 급여를 낮춰서 신고를 해버리면 4대 보험은 덜 나오죠. 4대 보험은 덜 나오는데 더 나오는 것은 소득세. 대표님이 그런 소득이 더 잡히니까 아니면 법인 소득이 더 잡히니까 법인세랑 소득세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럼 양 사이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생기게 됐잖아요. 나중에 다시 돈을 불입을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웬만하면 다 신고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낮춰서 신고했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제 4대 보험 가입과 프리랜서 부분은 어차피 둘 다 비용 처리 되잖아요. 둘 다 비용 처리 되는 뭐 노무상 맞냐 이런 거는 뭐 그 노무적인 이야기고 세무상으로 봤을 때 둘 다 비용 처리가 일단 되거든요. 비용 처리가 됐을 때 이제 그러면 사실 프리랜서가 유리할 수 있죠. 유리할 수 있는데 이게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사실 세무사 쪽에서 일하시는 쪽이 저희 사무실은 무조건 세액공제를 워낙 강조하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아니면 타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 보면 사실 프리랜서가 유리하다고 진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. 많이 이야기하는데 프리랜서는 세액공제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자가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은 상황 따라 다르겠지만 4대 보험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비용 처리 안 했을 때 이야기인데 볼게요. 대표님 소득세율이 6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6%라고 가정을 하면은 4대 보험료는 10%잖아요. 그러니까 4% 마이너스. 그러니까 대표님 소득이 6%인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. 줄어드는 게 더 클 수 있거든요. 근데 대표님 소득이 6%가 넘어지면 그 비용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 15%인데 그 줄어드는 건 10%거든요. 그렇게 쳤을 때는 최소한 대표님 소득이 1,200만 원만 넘어도 대표님이 손해본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비용 처리 안 했을 때 이야기예요. 근데 이거 6%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6%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소득으로 잡히면 대표님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단순 수치로만 봤을 때는 6%는 경우는 진짜 줄어드는 게 맞을 수 있다. 그렇지만 대표님이 향후 늘어날 건강보험료까지 가만히 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비용 처리하는 게 맞을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이 늘어난다겠죠. 가지급금이 늘어나니까 이런 경우는 하셔야 뭐 가지금 나중에 다시 불입해야 되는 경우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대로 다 신고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게 4대 보험 가입할 것인가 프리랜서로 신고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네. 지금 이 부분은 뭐 아까 그 부분랑 비슷한 부분인데 소득 처리했을 때의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요즘은 사회보험 고용 인원이 늘었을 때 그거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청년 같은 경우는 100% 공제를 다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4대 보험 나오는 것만큼 다 빠져요, 소득세에서. 그러면 이제 그 신고하고 4대 보험 아니 그냥 소득세에서 빼주는 게 맞을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 고용 인원이 늘었을 때 청년 같은 경우는 1,100만 원 빼주잖아요. 3년 동안. 3,300만 원 빼주잖아요. 그 다음에 청년이 아닌 경우는 700만 원씩 3년 빼주잖아요. 2,100만 원 빼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용 인원이 늘어나는 경우는 그 세액공제가 워낙 크니까 반영을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용 인원이 늘었을 때 그 고용지원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고용지원금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고용 또 근로자들의 그 4대 보험 지원 제도들도 있으니까 여러 이유에서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네, 일단은 그러면 네,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네,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이제 회사가 조금씩이라도 커지는 경우라면 줄어든 소득세가 훨씬 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
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많이 이제 체감되는 게 대표님이 근로자분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 소득세랑 4대 보험을 내준다고 계약을 하신단 말이에요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표님 골치가 많이 아파져요. 사실 엄밀하게 이게 서로 간에 좀 이제 법대로 하면은 사실 이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. 훨씬 많은데 그냥 그 월급은 한 250으로 하고 세금 내가 다 내줄게.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아까 제가 여기서 세금 10%를 생각했잖아요. 4대 보험을. 그렇지만 이게 10%가 아닌 게 그러면 4대 보험 다 합치면 약 18점 몇 프로가 되는 거고 소득세도 나오잖아요.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20 몇 프로를 커져요. 그 다음에 소득세가 나오면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이유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실제보다 더 커져요.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약을 하시면 여러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정식으로 회설대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잘 검토해서 진행을 하되 웬만하면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계약하지 말자 이 부분입니다.